오늘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 가는 건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초간단 브리핑 30초. 5 식구가 1,000만 원 들고 한국을 떠났다. 첫 여행지 말레이시아에서 3주를 머물렀고 다음 여행지를 호주로 정하고 항공권까지 구매했으나 머리가 아닌 마음이 이끄는 뉴질랜드를 향했다.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변경 환불 안 되는 초저렴 티켓 날리고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뉴질랜드에 온 지 일주일째. 이제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았다. 나도 잘 안다. 1,000만 원 들고 바로 뉴질랜드로 왔어도 정착은커녕 5 식구가 한 달 여행하기도 벅찰 거란 걸. 근데 고작 300만 원으로 뭘 하겠다고. 1,000만 원 시리즈 중 어쩌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문의 많이 주셨던 비자, 집, 학교 여러 가지 질문들 오늘 드디어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숙소 주인분의 배려로 일주일을 편하게 잘 지냈고 원한다면 더 있어도 좋다고 하셨다. 냉큼 일주일을 더 연장하기로 한다. 우리 가족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듯한 이곳의 에너지. 이번에도 마음이가 기뜸해준다. 연고 하나 없는 이곳이지만 만날 사람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뉴질랜드 정보를 찾아볼 때 알게 된 분이다. 감사 인사하러 가야겠다. 한국인이 귀한 지방의 소도시. 비록 8가정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다. 참고로 우리 부부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다짐한 것이 있다. 해외 나가면 그 어디에도 기대지 말자. 조금 더디고 불편할지라도 설령 빙빙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자. 그래서 정말 딱 하루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분께 인사만 드리자 했던 교회인데 마침 피아노 반주가 공석이었고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르는 뉴질랜드이지만 머무는 동안 입 다물고 봉사하라고 마음이가 쿡쿡 찌른다. 비자 얘기 안 하고 웬 교회 얘기냐 하시죠? 이제 나옵니다. 긴장 풀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소나기가 퍼붓듯 파도에 휩싸이듯 정신없이 들이닥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숙소에 주방이 없는 것을 아시고 음식도 해서 주시고 식사 초대도 해주신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들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셨다. 그렇게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숙소 일주일을 더 연장하고 또 일주일을 연장하고 또 일주일을 연장하게 된다. 그렇게 뉴질랜드와 사랑에 빠지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남편이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된 것이다. 이곳도 서서히 마음에 들거니와 이렇게 따뜻한 이웃분들이 계신 곳이 마치 천국같이 느껴졌다. 흔쾌히 감사히 찬성했고 성은이 만극할 지경이었다. 너무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며 비자를 진행하게 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구한 숙소에서 총 4주를 지내면서 그동안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다.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우린 또 행동 개시에 들어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뉴질랜드 처음 오면 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신용도 증명할 내역도 하나 없는데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에 더군다나 관광비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언제나처럼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우리 집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씩 총 4번을 연장해서 꼬박 한 달을 지냈던 이곳 숙소. 다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젠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에 또 타이밍 적중한다. 한 달 되는 날 딱 맞춰 집을 구하게 되어 이사하게 되었다.
주방이 없는 숙소에서 한 달 지내면서 집에서 저녁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다. 어떤 분은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또 요리도 해서 주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는 것도 아닌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게 식비가 적게 나온 이유이다. 그 당시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지금의 우리 집. 벌써 횟수로는 4년 차이다.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가격은 더 이상 뉴질랜드에 없지 않을까? 뒤늦게 이 지역도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렌트비 인상 한 번도 없었고 2번의 락다운 때 2달 가까이 렌트비를 50%나 인하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집 사는 날까지 관리 잘하고 잘 살겠습니다. 주부 10년 차이지만 해외 나오니 비로소 진짜 주부가 되어가는 중이다. 한국에선 외식과 배달 음식이 다 했었지. 외식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자급자족의 길로 들어갑니다. 야채가 너무 비싸서 양껏 못 먹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절 닮아서 3남매도 야채 킬러. 남편이 절 보고 소만큼 먹는다고 실컷 먹으려고 야심차게 온 가족 힘을 합해서 길러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이 농담으로 늙어서 농사 짓자 그러면 전 고민 1도 안 하고 이혼해 그랬었는데 지금은 앞장서서 제가 한국에서 공수한 귀한 씨앗들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남자들은 게라지 욕심이 왜들 있을까 몰라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별거 다 해요. 요샌 태권도 수업도 시작했어요. 저 운동시킨다고 최근엔 홈짐까지 들이질 않나. 과연 누굴 위한 걸까요? 과일을 밥만큼 밥보다 더 먹는 가족입니다. 대나무 수확하는 계절을 손꼽아 기다려요. 한국 배처럼 물이 아주 많고 달아요. 애들 도시락에도 넣어준답니다. 나중에 이사 가면 이거 못 먹어서 어쩌냐고 애들이 고민이에요. 나무 뽑아서 가져가자고. 올해도 잘 먹고 있어요. 여긴 3월이 가을이거든요. 이번엔 가지치기 잘해서 내년에 더 많이 먹어야겠어요.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에 왜 하필 더 크게 잘 자라는지. 드시면 다행인데 바닥이 다 떨어져서 터지고. 대부분 뒷마당이 잘 되어 있어요. 사생활이 충분히 확보된 자유로운 공간. 여름엔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곳곳에서 채집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햇빛도 즐깁니다. 우리 가족 놀이터예요. 자전거, 인라인도 타고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무서워. 누나가 같이 가줄게. 기다려봐. 줘봐. 식사 후에 후식으로 모닥불 피워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어요. 마당 어디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없죠. 나한테 봐. 잘생겨서 그렇다며. 즐겨봐. 잘생겨서 좋겠네. 집 속의 영상을 전에 올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저기 오른쪽 상단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 가위바위보. 윙크.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하이 해봐. 아이 잘해. 그릇 씹어먹는 틈을 타서 집 얘기 계속할게요. 뉴질랜드는 집이 대부분 오래됐어요. 저희 집도 10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편이에요. 가격 대비 실내 공간들이 넓고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단점도 물론 있죠. 옛날 집이다 보니까 단열에 취약해요.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추워요. 더위도 추위도 잘 타는 저는 계절 바뀔 때마다 긴장한답니다. 벌써 그래도 3번의 여름과 3번의 겨울을 이 집에서 보냈네요. 4번째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 싶어요. 뉴질랜드에서 렌트는 한국이랑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집이 비었다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뉴질랜드 대표 사이트 트레이드미에서 원하는 집이 나오면 지정된 양식을 아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오픈홈 날짜가 잡히면 지원자 모두 한 번에 집을 본다. 집주인이 양식을 검토해서 세입자를 선택한다. 한 달 만에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조건에 정말 지금도 믿기지 않고 참 감사하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시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에서 인스펙션을 합니다. 화재 경보기 작동은 잘하는지 잘 관리하며 살고 있는지 3개월마다 초긴장하면서 대청소를 해요. 나갈 때 본드비 혹시라도 깎일까봐 열심히 청소해요. 이쯤 되면 한국의 월세가 얼마나 편하고 저렴한지 아시겠죠? 저희 집 가격을 아직도 말씀 안 드렸네요. 뉴질랜드 월세 시스템 참 빡세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걱정과 생각들로 무성한 가지부터 자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기. 큰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야. 일단 비자 접수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분납이 가능해서 접수비 100만 원을 노트북 팔아서 메꾸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보자. 카메라, 가방, 옷 팔아서 식비, 생활비를 메꿨다. 여기서 다행히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라서 잘 팔렸다. 하나 팔아서 며칠 생활하고 또 팔고 생활하고 정신없이 팔고 정신없이 버틴 인고의 시간 10월 한 달을 그렇게 버텨나갔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끝도 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19년 10월은 어쩌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베스트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 어디나 그러하듯 뉴질랜드도 연말에는 분위기가 한껏 들떠있다. 방학도 휴가도 긴 시즌이라서 해외여행도 길게 다니고 해서 도시가 조용해진다. 10월을 그렇게 근근히 버티며 비자 서류들을 준비했고 11월이 되자마자 비자 접수를 했다. 룰루랄라한 시즌에 비자 넣은 우리 가족. 휴가 다녀와서야 시작할 거란 얘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3월이나 검토 들어갈 거라는 신청해도 6개월은 걸려야 나온다는 얘기에 요새 강화돼서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머릿속 잔가지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럴 때 또 마음이가 날 위로한다. 11월도 근근히 버티기 시작할 무렵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지자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다. 비자가 나왔다. 어찌나 기쁘던지 전화를 받고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울고 웃고 얼싸안고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위에서도 이건 기적이라면서 이런 케이스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다. 남편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주급제라서 다행히도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었다. 팔 게 남아있지도 않았지만 비록 빠듯하게 시작하지만 천만다행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무한 감사에 눈물만 흘렀다.
우리에게 10월과 11월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때의 마음과 경험들을 꼭 기억하고 살자고 남편과 다짐했다.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한국 떠나와서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을까?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다 알 수도 없겠지만 일단 열심히 살아보려 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비자가 나왔으니 유치원과 학교는 무료다. 1호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떠나왔다. 바로 학교를 보낼까 고민도 했지만 곧 긴 방학에 들어갈 테니까 새 학기에 가는 것이 좋겠다. 사실 1호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서. 2호는 진작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관광비자도 유치원은 주 20시간이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중 제일 빨리 현지에 투입한 멋진 지효. 너무 좋은 유치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원래는 주 20시간이 무료이지만 일주일 후에 비자를 기다리는 우리 사정을 아시고서 3남매 다 와서 함께 있어도 된다면서 배려를 해주셨다. 집에 장난감이며 책이며 하나도 없으니 심심하던 찰나에 3남매는 신났다. 2호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형제가 함께 있으니까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려해 또 눈물나게 감사하다. 하지만 어찌 매일 가서 있겠어요. 1호 3호는 가끔 한 번씩 잠깐 있다 왔어요. 그렇게 2호는 3개월 다니고 유치원 방학과 동시에 졸업.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학교를 알아보면서 찜했던 곳이에요. 유학생 입학이 가능했고 다양한 피부색 아이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학비도 한몫했어요. 지금은 비자가 나온 터라서 더 이상 학비는 상관없긴 했지만요. 여러 곳을 둘러보았고 결국엔 처음 알아봤던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우리에게 딱 맞춤이에요. 정원아 학교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해봐. 친구 몇 명 사귀었어? 2명.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엄마 걱정했는데 엄마 생각보다 더 잘해줘서 고마워 아들. 네. 너무 멋있어. 지효는 친구 몇 명 사귀었어? 3명. 와 진짜야? 잘했네. 도원이는 뭐 했어? 잘 먹고 잘 잤어요? 도원이는? 오늘 하루 종일 도원이가 형아 누나 계속 그래줘. 일부러 행복. 다 먹었네 벌써. 내일도 웃으면서 동안하기. 네. 앤디, 예스. 비비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호는 알파벳만, 2호는 알파벳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학교가 너무 재밌대요.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본인 말로는 100% 다 이해한다고는 하는데 책벌레인 1호가 단어나 문법은 더 잘 알고 2호는 발음이나 감각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3호는 이제 유치원 다닌 지 1년 됐는데 선생님 말씀이 유치원에서 영어는 제법 쓴다고 하는데 안 해요. 영어 집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형아나 누나가 집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3호도 덩달아 말하긴 하는데 그때나 잠깐 들을 수 있어요. 남편은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이라서 수업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던 그때 냉장고가 뭐냐 물으면 아이스박스라고 하는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직장 다니니까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도 영알못이지만 그래도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못해요. 도원이보다 낫긴 하겠네요. 처음에 겁없이 막 들이댔는데 애들 픽드라만 하니까 오히려 없던 울렁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 공부 진짜 하려고요. 아빠. 만지지 마, 지우야. 귀여워. 힘들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넓게 보려고 한다. 높은 곳에서 현재의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상상을 한다. 내 인생 전체 중 고작 한 부분일 텐데 전부인 양 애쓰지 말자.
퍼즐 맞출 때 작은 퍼즐 하나까지도 없어서는 안 되듯 모든 경험 하나하나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삶의 조각들이다. 1000만원 들고 왔으니 솔직히 쉽진 않았다. 1년 정도는 5 식구가 일주일에 100불로 생활했으니 그때 마트 다녀온 영상 보시고 뉴질랜드 물가가 저렴한 줄 아시는데 폭탄 세일하는 품목들만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허리띠 졸라맬 시절이라 지금도 여유롭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훗날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웃으며 추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웃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계속 있지도 나쁜 일만 계속 생기지도 않는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중이다. 3남매는 보고 있고 기억 못한다고 해도 무의식에 다 저장될 거라는 것을 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8월에 떠나와서 같은 해 11월에 비자를 받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 게임으로 치면 모험하고 한 단계 헤쳐나갈 때마다 에너지가 상승하듯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한 기분이다. 새롭게 장착했으니 그 힘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고 요새는 까다롭고 강화돼서 보통 1년짜리가 나온다던데 3년짜리가 떡하니 나와주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면서 영주권도 준비해온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는 나라이다. 복지 혜택 공부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많다. 양육수당, 주거 혜택, 학생수당 등등. 영주권의 가장 중요한 영어 점수 IELTS 6.5가 필수 조건.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도 따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점수다. 반평생 운동만 해왔던 남편인데 냉장고가 영어로 뭐냐 물으면 아이스박스라던 이 남자가 그걸 도전한다. IELTS 6.5라는 고지에.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운동한 후 직장에 나간다. 퇴근 후 저녁 먹고 다시 영어 공부 2시간.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참 고단할 텐데 묵묵히 해내는 걸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존경심까지 든다.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나올 점수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될지라도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머리로는 도저히 답 안 나오는 도전을 해본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다. 그로 인해 모든 비자 진행이 취소되었고 영주권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혀 동요하진 않았다. 그러던 중 뜻밖의 빅 뉴스가 들렸다. 최근에 전무후무한 발표가 났다. 접수만 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일명 떠먹여주는 영주권. 뉴질랜드가 발칵 뒤집혔다. 뜻하지 않은 기회에 또 한 번 감사하면서 특별 영주권 대열에 합류해본다. 우리가 다 알아보고 작정하고 온 것이 아니듯이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있을 수 없겠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되 내려놓는다. 욕심내지 않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간다. 설령 남들 다 나오는 특별 영주권이 우리는 안 나온다고 해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 어떤 결과가 와도 다 좋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오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는 거랑 색깔이 다르다. 한국에서 남김없이 다 정리하고 떠나오며 특히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을 놓아버렸을 때 참
참 홀가분했다. 우린 그렇게 다 비웠고 이미 모든 것은 채워져 있었다. 풍요로움 그 자체였다. 그 상태로 우리는 뉴질랜드에 왔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것에 한없이 감사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자가 나와서 감사했고 집이 생겨서 감사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남편이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 홀로 3남매와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했을 때 일회용 숟가락으로 밥 먹고 밥그릇이 부족해서 컵에 먹기도 했다. 보통 여행이나 캠핑 가면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나? 이 없음 이 몸으로 살듯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 재밌고 즐거웠다. 참 많이 가지고 살면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 물론 그땐 남편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만 여행 간 거라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다를까? 왜 여행이면 없어도 즐겁고 삶의 터전에서는 다 갖추고 살아야 될까? 많은 관념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게 된다. 늘 여행하듯 재밌게 살고 싶다. 뭐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고 싶다. 끝도 없는 결핍 속에서 채워야 함이 아닌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흥분도 짜릿함도 느껴야지.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그런 경험들을 미리 안 했더라면 어쩌면 여전히 채우기 급급했을지도 모르겠다. 만족도 못하면서. 여행할 때와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여행 중이다. 이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남겨져야 하는지 안다. 어쩌면 인생은 버리며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게 되듯.